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폭행 무혐의 판단, CCTV 원본 공개, 제시를 향한 여론은 바뀔 수 있을까? 가수 제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건가요? 자, 지난 10월 또 세간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었는데 9월 말이었습니다. 제시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데 한 남성 팬으로부터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를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분명 인사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시의 일행이 이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처음에는 제시가 이를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제시가 현장을 이탈하고 향후 이 일행을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을 감싸려는 게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 도피시키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고요. 결국 제시와 이 남성들 폭행 혐의로 피소당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명쾌했어요. 왜냐하면 CCTV 영상이 있었거든요. 영상에 제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CCTV 원본 영상도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현장 목격자인데 제시를 옹호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시를 향한 여론이 뒤바뀔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제시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경찰은 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가요? 자, 일단 피소됐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난 11월 7일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제시의 폭행, 범인 은닉, 도피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혐의가 없다는 거죠. 경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시의 입장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에 대해서 여전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제시가 사건 발생 이전 A씨, 이 폭행한 남성입니다. 가해자를 알거나 도피를 도운 사실이 없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은 새롭지 않습니다. 예견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CTV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어디에도 제시가 이 남성을 때리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영상은 전혀 없습니다. 즉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남성이 그 후에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도주를 도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제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결국 제시는 이번 사건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원본 CCTV도 공개됐는데 이 CCTV가 제시를 향한 여론의 반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원래 JTBC 사건 반장에서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게 일부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 영상을 보라는 취지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제시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시가 처음에 그 남성에게 고개를 숙여가면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남성의 폭행을 가하려는 자신의 일행들을 말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해서 제시를 향한 여론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대중이 문제 삼는 부분은 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시는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이후의 처신입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팬을 자처했던 남성이 맞고 있는데 말리는 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거기를 이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폭행이 발생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찰 신고가 접수돼서 추후에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 제시가 정말 본인이 그날 처음 본 남성은 맞을지언정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지인의 지인이죠. 자신의 지인에게 그 사람 누구야, 연락처 좀 줘 해서 받아서 바로 경찰에 넘겼으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도와줬다는 좋은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 본 사람이다, 마치 그 사람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제시가 경찰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술집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가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그 당시 당황한 제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우선순위는 뭘까요? 당연히 경찰 신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으니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순서였다는 거죠. 물론 내 일행이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모순이 됩니다. 왜 모순일까요? 처음 본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내 일행으로 보고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팬을 때리고 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수순이라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진짜 제시가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제시를 옹호하는 목격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목격자의 주장이 무혐의를 받는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나이지리아계 미국 가수 헨리인데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데 제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제시가 미친 남자들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폭행을 가하는 남자들을 어떻게 제시가 막을 수 있었겠냐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인은 영상에도 등장하는 증인, 즉 그 영상 안에 있던 일행 중에 한 명, 확실한 목격자겠죠. 자, 그러면 이 증언이 직접적으로 무혐의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면 전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단순 옹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시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넘어서 본인이 직접 강남서에 출두를 하거나 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도 응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역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제시는 처음 본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헨리 역시 이 폭행을 가한 남성을 잘 모를까요? 이 부분,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한 달이 건너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그 연락처를 경찰에 전달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럼 이 폭행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시의 이미지 쇄신이 가능할까요? 자, 일단 이날 제시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 프로듀서 코알라가 있었죠. 코알라 같은 경우는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팬을 폭행한 뒤 해외로 도피한 이 외국인 A씨, 이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리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완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근데 이 인물이 해외에서 체포가 될지 국내로 압송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지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힘든 부분이고요. 적어도 몰래 한국에 입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소식을 분명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거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시를 향한 여론이 바뀔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시의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서 경찰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제시가 사건 발생 이전에 A씨를 알았거나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 거 인정합니다. 언론도 인정하고 대중도 인정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가해를 한 그 남성이 지인의 지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빨리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데, 자, 1차 사과문을 보면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라고 오히려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남성을 잡기 위한 어떤 도움을 줬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사과문을 통해서는 무대응으로 피해자분께 많은 상처를 주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하겠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는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제시, 본인이 직접 어떠한 혐의가 없다는 건 경찰을 통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시가 할 일은 역시나 그 가해자가 하루빨리 잡힐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추후에 천천히 제시를 향한 대중의 이미지도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